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아이온큐 주주들이 굉장히 패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밈을 하나 가져와서 중대장은 오늘 너희들에게 무척 실망했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 심정이 약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패닉하게 만든 소식을 어떻게 보는지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아이온큐 기술 성능 업데이트 웹미나가 원래 어제 새벽 2시에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오전 1시경에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가 봤더니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온큐 웹미나 일정을 변경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자동으로 재일정된 웨비나에 등록을 할 것이고 이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온큐의 조던 셰피로 IR 담당 상무한테 연락을 했더니 뭐 정확한 이유는 얘기해주지 않았고요. 새로운 날짜와 시간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이메일을 보내줄 거고 녹화본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분들은 이제 기존에 연설자가 3명 있었어요. 3명 다 C레벨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실무자급, 한 과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 뭔가 건강상의 이슈가 발생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고 그거를 사실 우리가 지금 알 수도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억측들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소식이 좀 많은 분들을 패닉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 5시 10분쯤에 아이온큐에 새로운 공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리마 알라메딘 최고 매출 담당자 그리고 김정선 교수님 이사 이렇게 두 분이 앞으로 각각 3월 초에서 12월 말까지 또는 3월 초부터 9월 말까지 6만 6천 주 71만 주 정도를 매도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김정선 교수님 이제 나가는데 지분도 파니까 뭐 먹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김정선 교수님 지분이 뭐 자녀분들한테 또는 배우자분한테 증여하신 거, 뭐 신탁으로 묶은 거 등등 다 합치면 746만 주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약 10%가 안 되는 지분을 최초로 자의적으로 매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김정선 교수님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2015년에 회사를 창립을 해서 지금 거의 9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팀빌딩을 마치고 이제 한 걸음 물러난 상태인 거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들은 것들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뭐 거의 건강이 안 좋아질 정도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거의 근 10년을 고생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회사를 궤도에 올려놓고 나왔는데 만약에 저라면 어느 정도 수익화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자녀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이사를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어떤 분들도 김정선 교수님 실제로 만나보셨거나 어떤 사람인지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함부로 판단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정선 교수님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뭐 대화를 해봤을 때 또는 뭐 만나서 이런 인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구나, 도전 정신이 있고 이 회사에 대한 엄청난 애사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을 인신공격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정말 1차원적인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의견이 아니고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인 피터 린치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부자 매도는 되게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에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매도 이유는 다양하다는 거죠. 뭐 진짜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회사가 망할 것 같다 이래서 파는 거라고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게티 같은 경우는 리게티 CEO가 지분을 계속 대량으로 팔아치워서 거의 다 팔았어요. 뭐 그런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김정상 교수님이 이번에 한 10% 정도 지분을 팔았는데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10% 판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수익화하는 거는 뭐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이제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어느 정도 수익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의견이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99%가 그냥 유튜버들이 전해주는 단편적인 소식만 보고 투자를 하실 겁니다.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근데 아이온큐가 최근에 내놓은 100페이지 분량의 2023년 연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공부하면서 뭐 작년 거는 이미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올해 것도 보고 있는데 이거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들은 물론 아이온큐 다른 유튜버들도 읽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연례보고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이제 외부에 나와서 이제 아무래도 공식선상에서는 되게 말을 조심하잖아요. 경쟁사들도 있고 언론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아이온큐에 이 연례보고서에 어떤 얘기가 적혀 있는지 한번 저랑 보자는 거죠. 자,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팅이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지금 수준으로는 이걸 못하지만 지금으로서 양자 컴퓨터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계산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실제로 연례보고서에 쓰여있는 말들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미래 성공은 현재의 양자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 개발에 기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온큐는 이러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독점 라이센스 계약, 이제 듀크 대학이나 메릴랜드와 라이센스 계약이 되어 있죠. 이거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최종 제품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주도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고 21세기가 이 시대의 새벽이 될 것이다. 양자 우위 달성까지 도전 과제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라고 굉장히 대담한 발언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요거를 본다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보통 이 QPU 안에 코어가 있죠. 근데 코어 하나에 최대 100개의 큐비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QPU 하나에 수십 개의 코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즉 하나의 양자칩에 1000개 이상의 큐비트가 들어가게 되고 이 QPU들을 연결하는 기술이 포토닉 인터커넥트죠. 그걸 현재 개발 중이며 미래에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걸 해결할 방법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가 개발 중인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는 2007년에 처음 실현이 됐고 시연을 했다는 거고 이를 통해 대규모로 여러 QPU로 연결된 양자 컴퓨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는 고성능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어 온 것 같이 양자 컴퓨터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그 아이온큐의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성공할 경우 경량이면서 가벼우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컴팩트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정부 및 상업용으로 새로운 이런 응용 분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연례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는데 진짜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연례보고서에 다 적었는데 왜 이걸 안 보고 단편적인 공시만 보고 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로 보자는 거죠. 이번 24년 1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이 뭐였냐? 앞으로 35AQ 수준인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4대를 더 팔겠다. 한 대에 최소 1,400만 달러인데 4대를 팔면 약 770억 원 매출이 나오게 되고요. 연방 정부 예산 관련 이거는 이제 Q&A에서 커스터마이징 된 하드웨어로 추측이 된다라는 힌트를 줬죠. 이것도 5천만 달러가 나오면 거의 700억 원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1,500억 원의 매출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월가가 올해 예상 매출은 한 4천만 달러, 작년 대비 80% 증가, 25년에는 8,240만 달러, 작년 대비 100% 이상 증가, 2026년에는 1억 5,300만 달러, 전년 대비 86% 증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이 지분을 줄이는 게 그게 중요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회사 자체를 좀 더 중요시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아이온큐의 PSR,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약 80배 정도인데 이게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월가의 매출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입을 해보면 올해 말 예상 주가는 15불이 나오고 내년 말 예상 주가는 31불, 내후년 말 예상 주가는 58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목표 주가를 가져가고 있어요. 올해 말은 20불 정도. 그리고 내년 말은 이제 전고점 부근인 36불, 그리고 26년은 한 50불에서 60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온큐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온큐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저만큼 아이온큐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하고 본사에 가보고 임원들을 직접 대면을 해보고 그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본 사람이 있냐 이거죠. 저만큼 아는 사람이 그런 비판을 하면은 저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되게 단편적인 소식들을 가져와서 자기만의 이런 상상력을 덧붙여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는 우리 생각처럼 감정적으로 또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냥 갈 길 가는 거예요. 삼국적인 정서로 미국 기업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에도 출연하셨던 주식 투자로 수백억을 버신 포세이돈 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회사는
자신들의 모든 생각과 방향을 이미 기록해서 공시로 내주었는데 이거를 읽지 않고 단편적인 소식들만 보고 회사에 대해 판단을 하고 그 회사를 뭔가 이 편향적인 시선으로 보는 건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아이언큐는 그 어떤 양자 기업들보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뭐 인력도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제조 공장도 가장 크게 지었고 이제 기술 개발도 하면 양자 컴퓨터 개선을 하면서도 비용 절감까지 신경 쓰는 기업은 아이언큐밖에 없죠. 보시면 아이언큐 매출 이번 분기 760밀리언 760만 나왔고 리게티는 310만 나왔고요. 디웨이브는 300만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아이언큐가 치고 가고 있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의 영역이긴 하지만 아이언큐 CEO는 했던 말들을 다 지켜왔고 뭐 5년, 6년 전에 만든 로드맵들을 초과 달성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사회 의장으로 추대까지 됐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끄는데 단편적인 소식들만 보면서 흔들리고 패닉하고 욕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하수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멘탈이 정말 중요한데요. 멘탈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체로 잘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면 물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서운한 마음이 있죠. 근데 서운하면 주가가 올라갑니까? 회사가 잘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뭐 중대장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실망을 했다라고 뭐 이렇게 약간 농담식으로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패닉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회사 자체가 무너졌냐, 가치가 떨어졌냐 이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 뭐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만 우리는 투자를 굉장히 차갑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 저의 근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